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아레테 교육연구소 이호철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세종대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세종대왕 이렇게 많이 나오죠. 여러분, 세종대왕은 우리가 낯설지 않게 많이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종대왕 그 중에서 혁신과 신뢰의 한국형 리더십의 모델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더십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혁신의 리더십에서 우리가 서론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내용 보시겠습니다. 그 칼럼니스트 중에 고평석 작가의 책에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제4의 물결, 답은 역사에 있다. 세종에서 앨런 머스크까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세상을 바꾸는 힘, 세상을 바꾸는 힘은 세상을 제대로 읽을 때 생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바뀌고 있다.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귀가 따갑도록 들었고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자주 들린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다. 바뀌는 세상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사람이 있고 직접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리더 같습니까? 바뀌는 세상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직접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 답이 뻔하죠? 그렇죠? 근데 실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요. 리더로서의 우리. 저는 만약에 객관적으로 저를 정말 잘 평가한다 그러면 저는 직접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보다는 정말 아쉽게도 바뀌는 세상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사람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직접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죠. 구글의 전 회장인 슈미트는 세종대왕을 언급합니다. 개방성이 사회 발전을 이루는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슈미트가 뭘 본 거예요? 세종대왕의 리더십 중에 개방성을 본 거예요. 이 왕의 개방성이 사회 발전을 이루는 혁신을 가능하게 했다. 슈미트 전 회장은 구글 코리아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세종대왕의 위대함의 핵심은 뭐냐? 기술이 아니다.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술의 혁신은 시대적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은 뭐예요? 개방성 덕분에 가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되겠죠? 혁신은 개방성 덕분에 가능했다. 세상에 완전한 재능을 갖춘 사람은 없지만 적합한 자리에 기용한다면 누구라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의 결점만 지적하고 허물만 적발한다면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도 벗어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관점입니까? 현대의 심리학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는 강점,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계는 문제 관점으로 접근해서 해결합니다. 근데 인간의 심리는요. 문제 관점으로 가서 병이나 그리고 기계같이 문제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강점, 이 강점을 보고 문제 해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까먹고 인간을요 뭐로 바라보는 거예요? 병적인 관점, 문제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꾸 해결로 가려고 해요. 자, 다섯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큰 틀에서 신뢰의 리더십입니다. 근데 신뢰의 리더십에서 세종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과 더불어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어떤 길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종의 정치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리경영입니다. 윤리경영. 요즘 굉장히 주목받고 있죠. 화두가 되고 있어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솔선수범하기보다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쉬워요. 조직도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책임을 회피하는 지도자가 많은 사회에 그런 조직은 절대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리더는 뭐예요? 자기가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사람이야죠. 그 다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생지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즐거운 일터 만들기예요. 참 요즘 그래도 기업과 기관의 문화가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경직돼 있었는데 요즘 넥타이도 많이 풀르고 그리고 직장의 문화가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생생지락의 문화, 즐거운 일터 만들기가 있어져야 된다. 세종의 비전과 관련해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제위 5년 여름의 교서였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같이 일하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각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조력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많은 지식 갖고 있어도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생지락,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리더의 역할 잘 수행하고 있지 않는 거죠.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내 팀 안에서 이 기관 안에서 정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한 리더인지 아닌지를 즉각적으로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저분은 정말 우리를 위한 리더이구나. 아니구나. 이것을 뭐예요? 즉각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심성이 불순하다면 즉각 사람들은 마음을 거둡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조직에서 그리고 이 팀에서 나에게 손익분기점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세종은 자신의 진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리더는 자신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